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택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최을용.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최을용입니다. 평택복지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정은 지역복지실장입니다. 김철희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평택복지재단 업무 현황 2024년 주요 사업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조직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사무처와 가족센터를 비롯하여 총 8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사무처의 세출 예산은 17억 4천만 원, 8개 수탁시설의 세출 예산은 27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조 복지정책 현장 연구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아동돌봄 지원체계 협력 방안 연구는 향후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하게 될 평택시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일 가정 양립과 아동 돌봄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입니다.
실제 평택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시제품을 개발하여 시범 사업을 통해 연구 성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5월 30일 시청에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택 중장년 평생교육 및 여가 활성화 방안 연구는 평택시의 40세에서 60세 연령에 해당되는 시민의 복지 욕구에 기반하여 교육 및 여가에 관한 실태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5월 29일 시청에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책연구실에서는 5종 연구 보고서를 추진하기 위한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및 시민과 소통하며 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조 연구 협력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택 복지 세미나, 연구 결과 보고회, 평택 시민 복지 정책 연구 수요조사, 연구 평가회, 연구 협력 체계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 복지 세미나는 중장년 고독사 예방이라는 주제로 5월 10일 100여 명이 참여하여 정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장을 마련했습니다. 찾아가는 연구 결과 보고는 상반기 총 3회 복지기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수요조사는 평택시에 필요한 연구 주제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전문가, 공공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연구주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25년 평택복지재단의 연구주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평택시 지역 특성과 인구수 등 유사 지역의 연구주제를 분석하여 평택시에 필요한 연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4조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018년 평택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 노동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감정 노동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진 예방 및 재충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조 평택시 복지정책 디자인 사업입니다. 2024년 평택시 마을 단위 노인 생활 지원 체계 구축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지역 및 구성원들이 참여를 위해 주민 조직화 공모 사업을 진행, 지역사회복지 현안 해결 및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및 예산 절감,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0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조 경영 혁신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 운영 요구에 등에 따라 직원교육, 코칭, 컨설팅 등 총 7회기에 걸쳐 진행하고 사업 계획 및 경영평가 보고서 분석으로 조직원의 역량 강화, 재단의 운영 방식 보완 등 혁신 과제 도출을 위해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별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조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실무기술 등 주제별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및 실무기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0회, 2024년도에는 2월부터 정보화 실무, 공문서 작성,
홍보 교육 등 11월까지 총 10회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4조 지역사회복지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로 2023년도에는 선진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자원연계 복지 포럼 등을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기반으로 자원 발굴을 통한 자원연계, 사회복지 관련 캠페인 등 12건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포럼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 및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조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회복지시설과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 재원이 없어 사장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2개소, 2024년도에는 1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복지공원 확산을 위한 대학생 사회복지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3개 대학교, 국제대학교, 한경대학교, 평택대학교의 욕구를 반영하여 2023년도에는 8개, 2024년도에는 5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조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의 효과적, 효율적인 운영관리 필요성에 따라 경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5개소, 2024년도에는 10개소를 모집하여 인사노무, 재무회계, 시설 운영 등 시설 욕구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조 홍보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시민과의 복지 공감 형성을 위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통하여 복지 동향과 지역 내 복지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무처와 산하시설의 사업을 시민들에게 영상 매체로 소개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지 및 웹진 발간, 홈페이지 및 SNS 계정 활성화로 재단 사업을 홍보 공유하여 역동적으로 재단을 홍보하겠습니다. 34조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직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무, 회계, 청구 업무 등 주제에 따른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기 요양기관 실무자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 시범 사업 후 노인장애인과 및 장기 요양기관 협회와 협의하여 교육 사업을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시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조 평택시 가족센터입니다. 가정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계 함께하는 공동체 영역에서 상담, 교육, 아이돌봄, 다문화 가족 지원, 1인 가구 사업 등 총 5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다양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조 평택 북부 노인복지관입니다.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노인 권익 증진 사업,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 등 14개의 기본 사업과 이용자 욕구 변화 및 복지 흐름에 발맞추어 기획된 어르신 문화체육이 이음터 사업을 포함한 6개 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 뉴스 BNN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노인들이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긍정적인 노인상을 전파하고
서비스 지원 측에 다변화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노년기 고립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9조 평택 북부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총 23개의 노인 주간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 기능 유지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겠으며 오감 자금 및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의 성취감과 창의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조 북부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자의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담 사례 지원, 기능 향상 지원, 직업 지원, 옹익 공호 지원, 가족 기능 강화, 평생교육 지원 등 6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춘 개발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과 장애 이해 증진 및 권익 옹호를 통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3조 평택 북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24명의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4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립생활 지원, 여가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용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만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조 평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교육 기회와 빛나는 노후를 위해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 사업의 사회 참여 지원 사업 등 9개 기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 회복 지원 사업, 급식 지원 사업 등 5개의 선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소외 지역 서비스 불균형 완화 및 어르신들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감동이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7조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상담사업, 건강지원사업, 기능향상지원사업, 급식지원사업, 일상생활 지원사업 등 9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조 팽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감정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복지재단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를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인원이 사회복지사가 조금 늘었어요. 사회복지사가 늘은 건 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관, 가족센터, 장애인복지관 이런데 인원이 오시는 분들이 더 늘은 건가요? 네, 가족센터의 경우 예산이 70억에서 110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가족센터는 사회복지사가 네, 7명이고 장애인복지관은 거기에 더 이제 장애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이게 인원이 더 많은가 봐요. 그리고 이거 여쭤본 김에 회의 수당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뒤에 보면은 11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 산하기관별 예산 집행 내용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거기 보면 회의 수당이 있어요. 이 회의 수당을 정확히 무슨 회의 여기에 위원회도 회의하시는 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가족센터 내에서 뭐 52개 거의 뭐 40몇 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회의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회의인지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의 수당하면은 네, 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수당. 네, 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의 수당이 지금 회의 수당을 제가 다 봤는데 네, 네. 가족센터는 590만 원, 500만 9천 원, 509만 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255만 원. 그다음에 또 노인주간보호센터는 2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금액이 100만 원대, 200만 원대가 제일 많은데 거의 뭐 40만 원대도 있고 90만 원대도 있고 팽성 같은 경우는 팽성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거는 40만 원밖에 안 나가고 또 여긴 북부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회의수당이 보면은 20만 원이 돼서 이 회의수당이 그럼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다 가족센터는 많고 이런 데는 거의 없으신가요?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산하시설의 중에서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의비가 나가는 거는 운영위원회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시설의 회의비는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회의 수당을 제가 다 나열을 해봤는데 네네. 가족센터가 만약에 운영 52개의 전년도에 사업을 하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운영위원회도 각각 부서마다 좀 있으시니까 그런 회의 수당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노인주간보호센터나 뭐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운영을 하시거나 뭐 심의를 하시는 위원회들이 모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어떻게 20만 원밖에 안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회의하는 데마다 뭐 회의 수가 다른 건지 이게 가격이 다 틀려갖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잠깐 쉬는 시간에 요거는 네네. 알아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시 가족센터 뒤에 보면은 112페이지에 보면은 신문 구독 지원료가 네, 1,600만 원이 나갔어요. 1,638만 원. 이 신문 구독 지원료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신문 구독 112페이지 맨 밑에 칸에 네. 보시면 신문 구독 지원료는 다문화 신문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한테 신문이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료라고 좀. 가족들한테 집으로 네. 직접 보내주는 네, 거죠? 네, 집으로다가. 그 전부 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보내주는 거예요? 금액이 원하는 사람은 다 보내줍니다. 원하는 네. 분들은 다 보내줘요? 네, 네.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신문을 네, 네. 원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집 주소하고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나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신문 구독 지원을 네. 특별히 그 정해져 있는 인원에 대해서 보내주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는 저희한테 이제는 회원 등록회로 오고 그러면은 지금은 회원 등록을 센터에서 직접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 부분도 제가 또 쉬는 시간에 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없는 지출이 좀 제가 신문 구독 지원료는
좀 과다한 것 같아서 한번 네. 구독 지원료를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이례적으로 뭐 1년 동안 구독료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처음 네, 그렇게 와서 오시는 그런 해줬습니다. 조건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요 올해 좀 있죠? 네네. 연구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8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신규 내용인데 복지정책 현장 연구에 대해서 5종 연구를 실시하는 거 2024년도에요. 네네. 여기에 보면은 현장 연구에서 평택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계셔요. 네네. 그럼 평택시 중증 장애인들이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을 하는 생산품은 몇 가지나 되죠? 생산품은 정확한 숫자는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 예. 평택시에는 6군데가 중증 장애인 시설이 시설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여기서 생산품을 구매를 하고 어느 있습니다. 정도 하고 있죠? 몇 프로 정도는 이쪽에서 구매를 충당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1.01% 했습니다. 좀 이런 데도 복지재단에서도 많이 좀 네. 생산품을 애용해 주셨어야 하는 마음이 들고 기업체를 방문을 한다고 4월, 5월에 기업체 방문이 있어요. 그러면 주로 기업체는 어느 기업체를 방문을 하자고 사실은 이건 생산품에 대해서 연구물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네. 생산품을 만드는 만들어- 곳을 직접 방문을 방문해갖고.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몇 군데나 6군데를 말고 또 다른 군데도 섭외를 해갖고 방문하시는 이거는 이 지역 평택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경기도 내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냥 우수 기업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들 이게 연구 용역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터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교육을 안 했었나요? 다른 교육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뭐 이거는 직장 내 법정 교육이나 필수 교육은 꼭 받아야 될 교육입니다.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전서부터 있습니다. 있었던 거 근데 신규 사업이라고 돼갖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재단에서 이제는 새로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순차별로 전부 다 뭐 이번에 교육 받으시고 또 차순위로 받으시고 모든 분들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죠. 네네. 이거는 꼭 필수로 받아야 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만족도 조사도 그분들한테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가면서 다 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7페이지에 공모사업이 사회복지 시설하고 네, 동아리 지원 2군데를 했는데 네. 사회복지 시설은 네. 23년도에 했던 데하고 장소가 다 거의 다 바뀌었어요. 이건 이제 여러 군데를 골고루 사업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전년도에 사업을 했던 데에 대해서의 평가는 다 해보시나요? 네. 전년도에 우수 시설은 올해도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3년도에 하신 시설은 네. 이제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갖고 평택시 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가 네, 들어가 그게 있구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골고루 네. 다른 데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네, 건가. 이거 저기 대학교는 저희가 있는 대학교 뭐 3군데 국제대, 네. 평택대, 한경대가 있으니까 네. 세 대학교 동아리 운영을 하는데 이 동아리 운영비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 동아리 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네. 결과 보고서 받을 때 다 합니다. 근데 동아리가 이제 개수는 평택대에서 5개를 하다가 이제 2개로 줄긴 했어도 금액은 조금 상향이 돼갖고 네. 효율적으로 거기에 맞게 아마 이거를 하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용역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대부분 뭐 용역이 여기는 뭐 서울이나 평택시에 있는 데는 다른 데보다 좀 많지는 않아도 여기 64페이지에 보면 네. 2023년도 평택 복지재단 노무 업무 대행 노무사를
이거를 쓰시는 것 같은데 네. 평택이 아니고 어디 수원에 계신 분을 이건 하셨죠? 이거 노무사 평택에 계신 분들이 하면 아무래도 더 빨리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될 텐데 노무사 같은 경우를 수원으로 쓴 이유는 왜 그러신 거죠? 2024년도에 쓰신 건데. 이 부분은 행정실장님이 의원님 답변해 제가 네. 답변해도 네네.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모든 행정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행정을 다룹니다. 인사에서 평가 프로그램 개발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노무 관계에도 평택의 사회복지사의 경험이 있는 노무사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수 산하시설에서도 사회복지사를 잘 이해하는 노무사를 도움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수원에 있는 분과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평택에 계신 분들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평택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사하고의 그 연계관계가 좀 없다 그러면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네. 그러신 것 같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택에도 유능한 분들이 지금 많으시고 뭐 저희가 100만 인구를 초월해서 가는데 노무사분들이 좀 그거에 대해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택에 계신 분들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야지 좀 더 가까운 데서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빨리 형통이 될 수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복지재단에 취임하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한 7개월 되셨나요? 6개월 되셨나요? 네, 업무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의 그 다른 재단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 경영 평가 결과지를 받아봤습니다. 4개의 산하시설 출자 출연 재단 중에 우리 복지재단이 몇 등급이라고 알고 계세요, 우리 사무처장님? 작년에 23년도 평가 예예. 다를 맞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점수로는 몇 점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알지를 못하고요. 다를 맞아서 올해는 그 경영평가 만드는 메뉴 틀서부터 모든 걸 좀 많이 바꿔가지고 좀 쇄신을 했습니다. 그럼 매뉴얼 만드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만드셨습니까? 왜냐하면 네. 복지재단이 4입니다. 5개 중에서 5개 재단 중에서. 네. 그럼 사무처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좀 어떤 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총괄하시면서 좀 어떤 복지적인 어떤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22년 되면 85.93인데 23년도에는 81.04로 4.89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복지재단이죠. 2.87이 하락했어요. 등급은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계산을 담아서 등급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럼 이러한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앞으로의 그 등급을 네. 상향 조절해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올해는 하실 직원들이 생각이십니까? 네, 굉장히 합심을 하여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일단 그 경영평가 책자가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고
또 모든 글씨체서부터 모든 거에 그 내용과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아마 좀 올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처장님 네.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개선할 건지를 답을 해주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개선을 하고 그래서 그걸 담아서 설정을 해서 등급을 상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리뭉술하게 그렇게 어떤 언론적인 말씀보다는 무엇인지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의원들과 상임위도 다음에 이런 것을 개선해서 이만큼 경영평가를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참 좋아졌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들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하나의 문장을 쓴다 하더라도 그 문장의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요약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폼을 한 번 쓰면은 숫자만 바꿨지 그 폼에 대해서 정확성이 뒤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하나하나의 문구의 그 틀에 맞게끔 기획서와 또 필요성과 결과 보고서가 다 순서대로 잘 맞게 했습니다. 복지재단이 생긴 지 지금 몇 년인데 아직까지 년. 문구에 대한 틀을 맞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틀을 그게 틀이 뭐 아주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쓴 틀을 바꾸질 않고 그 틀에다가 좀 내용을 형식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썼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거를 다 다시 바꿨습니다. 이걸 뒤에 우리 어느 실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영인재 실장님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경영 실적 평가가 다 2년 동안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민들과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거가 지적돼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부 직원들 간의 좀 협업이 좀 필요했다라고 분석됐습니다. 더구나 산하시설과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데 좀 미흡에 있었고 또한 이런 열심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좀 더 이미지를 이렇게 개선하지 못한 그의 지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경영 평가와 경영 혁신을 위해서 직무 영화 강화 교육을 했었고요. 또한 종합 계획 수립해서 또 나아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다양한 채널에 대한 어떤 소통이 그럼 좀 부족했다는 말씀인 거고 내부적으로 협업이 안 됐다는 건 직원들과의 어떤 조직적인 문제가 그럼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산하시설과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혁신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추가로 더 설명드리자면 내부 직원들은 세계 시대 고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거를 경영 평가 보고서 담겨내지 못한 기술이 부족했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하시설 간에 산하시설도 고유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 사업이 있고 또 필수 사업이 있지만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경영 성과를 끌어내지 못한 그런 점이 미흡했다 봅니다. 네, 그러한 분명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경영에 대한 어떤 등급을 그럼 우리 사무처장님이 이제 목표를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해서 최소한 올해는 나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를 가로 세워 나가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높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이러한 어떤
경영의 어떤 그런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하셔서 우리 평택시와 또 우리 시의회 평택 시민의 모든 욕구를 좀 잘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그 차량이 어떻게 되죠?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나요? 네. 그럼 그 한 대에 우리 그 복지재단의 로고가 본 것 같은데 저는 네,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건 잘 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그런 우리 그 차량으로 출장이 나가고 네. 거기에 대한 또 출장 여비가 나가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된 모든 것들을 한 2023년 거 네. 네, 1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는 네. 그에 상한 자료를 좀 빠짐없이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겪었었는데요. 아, 네. 그 직원에 대한 겸직권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자료를 봤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허가 없이 겸직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관련 규정 그 상에 입에되는 게 맞죠. 그리고 네. 그런데 그러한 직원 중에는 허가 없이 강에 출강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좀 조사를 해주시고 네. 원칙대로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시고 처분 결과를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팽성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원영 관장님을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직접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팽성 노인복지관의 이원영 관장님을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 노인복지관에 직원분들이 그 퇴사자 현황을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1개월 만에, 4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퇴직을 했어요. 그 사유는 그냥 개인적인 사유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얼마 동안 근무를 하고 바로바로 퇴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한 연속성도 없을 것이고 개인적인 사유라고 그렇지만 분명한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측으로 퇴직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2023년도, 24년도는 없었던 걸로 좀 알고 있고요. 24년도도 있었습니다, 사무처장님. 한 건. 과장님이 6개월 동안 네. 있었고요. 네. 또 한 분은 3개월 동안 하고
퇴직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었다고요. 아.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평성노인복지관입니다. 평성노인복지관에 후원이사회가 결성이 되었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후원회 이사회 결성을 하고 나서 22년도 2월에 이제 보니까 후원 이사회 지금 수락을 했어요. 9분이. 그런데 24년 5월 29일 날 회의 안건으로 후원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회의 결과에 보면은 회의 안건이 후원의 발전 방향성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네. 그런데 후원의 해단을 바로 건의를 하고 참석자 대상으로 그냥 바로 안건에 붙였어요. 그 투표로 붙였어요. 그럼 본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안건에 상당한 후원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5명 전원이 투표를 해서 그냥 후원에 해당 건의를 해가지고 그냥 통과를 시켰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했으면 일단은 어떻게 후원회가 잘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 회의를 했겠죠. 근데 회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 후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네. 무엇 때문에 회의 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그 회의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거 좀 제출해 달라고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셔서 바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본위원이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22년에 해놓고 24년에 회의를 처음 했단 말이죠. 임원회도 선출도 안 하고 그 임시 회장을 선출하고서 바로 그냥 해단식을 시켰어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향후 수탁을 주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관 발전을 위해서는 후원 이사회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님과 다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말씀으로는 후원회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북부 같은 경우나 다른 데는 후원회를 이사회를 열어서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논의를 하셔서 네. 후원회를 잘 결성해서 후원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리더자는 후원을 잘 그분들을 함께 잘해서 발전을 시키고 지역의 어떤 그 복지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후원 이사를 자발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을 자발적으로 후원 이사를 했으면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행정이나 모든 것을 끌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깊이 있게 논의하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요.
팽성노인복지관 2023년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대장 출력 일시가 24년 4월 15일 날로 확인됐어요. 23년 거를. 그래서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비치에도 소홀한 사실이 지적당했습니다. 또한 후원금 수입에 있어서도 세입과 세출 후원금 및 후원품 총액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아예 미공개했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 이 미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무처장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예 미공개예요, 23년도는.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원을 한 분이 투명해야죠. 그렇죠? 네. 이것 또한 후원을 하시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 오늘은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